안녕하세요. 에딘매트의 블루 데이빗입니다. 스타트업이 드디어 끝났어요. 네, 시원섭섭하네요. 만족스러운 결말이셨나요?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좋은 소재를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매 화마다 화두를 던지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풀어갈 것을 좀 기대를 했는데 뒤로 갈수록 그게 좀 많이 옅어지지 않았나? 제가 이 스타트업 드라마 리뷰를 하면서 CEO로서 내면이 성장하고 네네. 저희 사업 아이템 자만추도 만들어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거 할 거예요? 제가 딱 하나 정말 중요한 조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요? 꼭 해야 되나요? 우선 네. 제가 오늘 네. 이제 스타트업 대표로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 네. 옷을 스타트업 대표처럼 입어봤어요. 아디다스 아. 캐주얼함에 자켓의 포멀함을 섞었습니다. 예, 뭐 잘 입으셨는데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셔야죠. 진짜 중요한 게 어떤 건가요? 고객 개발, 제품 개발, 자만추 서비스에 어떻게 사랑받는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 그런 게 중요하죠. 예. 그런 고민을 혼자 하기가 어려운데 혹시 동료라도 필요할까요? 공동 창업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없으면 혼자 해야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주변에도 혼자 하기가 좀 두려워서 의존하고 싶어서 공동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은 다 결말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네. 의지를 하고 싶은 이유도 이제 네. 처음 시작하기도 하고 어떻게 네. 할지도 모르겠고 네. 내가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대표로서 잘할 수 있도록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 딱 봐도 저 사람 좋은 대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네네. 그런 특징이나 사람이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5년 차 정도 대표로서 생각을 해보면, 대표라는 직업이 잡 타이틀은 하나인데 요구받는 모습은 아주 다양하고 회사의 단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결국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초반에는 되게 많은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장인 정신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막 이렇게 깊이 하는 사람보다는 빠르게 실행력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좋은 대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하고 나면 그런 물샐 틈 없는 전략과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회피하는 구조를 짜고, 그런 거는 또 장인 정신이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실행력 좋은 사람은 덜렁거리기가 쉬워요. 일단 그쵸. 질러, 나중에 수습하면 되지. 근데 회사가 잘 돼서 커질수록 나중에 수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모순된 거잖아요. 어느 것 하나는 나랑 성향이 맞고 어느 것 하나는 나한테 없는 부분일 수 있는데, 성향에 맞는 강점은 계속 가져가면서 약점은 보완을 하는 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 훈련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인격의 완성, 돛 닦는 거랑 비슷한 것 같고. 사람인데 네네. 그런 완벽함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혹시 데이빗이 지금까지 이제 보아왔을 때 정말 완벽에 이 사람은 가깝다 하는 CEO가 있었나요? 완벽에 가까운 CEO는 얼마 전에 읽은 책에 LG 생활건강의 차석용 부회장님, 정말 제가 봤을 때 완벽에 가까운 CEO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튜버 신사임당님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거든요. 한 분은 대기업의 대표시고 한 분은 1인 기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마인드는 좀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유사한가요? 예를 들면 불확실성이 되게 많은 시대잖아요. 어떤 굵은 선을 확 긋고 그것에 대한 적중률을 높이는 전략보다는 빠르게 기민하게 작은 시도들을 하면서 아닌 것들 버리고 맞는 거는 더 추구하고 리스크를 계속 줄여가는, 그리고 저는 신사임당님 보면서 아주 솔직한 분이시구나 또 많이 느끼고. 왜요?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그냥 가족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처자식을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현실적이고 강력하게 좀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작은 목표를 가지는 것도 괜찮다. 네. 근데 성공적인 대표들은 크기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는 근면성실하신 것 같고, 끊임없이 배우시는 분, 책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계속 배우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키려는 분, 어떻게 보면 겸손함이기도 하고 메타인지력이 높은 거죠. 자기 진화를 계속 해나가시는 분들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CEO는 그럼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완벽에 가까운 걸 요구를 받아요. 모순적인 거, 따뜻한 면도 있어야 하고 냉철한 결단을 내리고 부러지지 않는 강한 원칙주의 같은 면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이런 진화가 필요하지 않나. 끝없이 정말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게 고통스러운 것도 네, 사실인데 네.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으신가요? 꿈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만큼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나라가 잘 없거든요. 수많은 창업
멘토들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멘토링을 해주시는 의도는 너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창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창업을 안 해보셨는데 어떻게 멘토를 그러니까 멘토 할 수 자체 있죠? 직업인 거죠. 아. 사업을 안 해보시고 하는 조언이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리콘밸리에 있을 때 이제 느꼈던 거는 구루 같은 분들 책에서 보고 그로스 해킹 이런 단어를 처음 사용하시고 만든 분이 션 앨리스라는 사람인데 션 앨리스가 와서 그로스 해킹 강의를 해주시고 이제 앤드리센 호로이치의 앤드리센이 와서 PC 강의를 해주세요. 근데 그분들이 돈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닐 거거든요. 강사료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신도 수혜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냈으니 나도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게 pay it forward라고 하는데 그런 문화가 체화가 되어 있고 제가 버클리에 있을 때 구루인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만나자고 해도 소위 말해 비싸게 그러시지 않으시고 노벨상 받은 이런 교수님인데도 찾아오세요. 와. 제가 간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좀 충격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책에 나오는 분들 유명한 사람들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 후배들을 위한 어떤 생태계가 너무 잘 되어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생겨났으면 좋겠다. 저는 조금이라도 그런 거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좀 성공을 하고 싶어요. 알려주려면 저도 뭔가 한 게 있어야 되니까. 저로서는 또 시작도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시작하기에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 예. 자신에 대한 믿음도 많이 없고 네. 이제 이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아. 생각도 들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왜 스타트업을 하는가를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 거야. 통계적으로 봤을 때 90% 실패를 하실 거예요. 실제로 10개 중에 9개 망하거든요. 5년 내로 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스타트업. 네, 스타트업도 그렇고 자영업도 그렇고 목표가 만약에 내가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면 스타트업이라는 거친 여정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조금 더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근데 그걸 목표로 삼으면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또 궁금한 게 네네. 제가 사업 아이템이 있고 그걸 실행하고 싶을 때 주변 피드백이 네.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밀고 나가야 하는 건지 아, 주변 피드백을 얼마 정도 수용을 해야 할까요? 주변보다는 고객 피드백이 중요한 것 같고요. 고객인데 피드백이 안 좋으면 당연히 접어야 되는데 상관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만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데 결혼한 사람들이 아 그거 별론데? 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 얘기죠. 결혼한 사람 쓸 거 아니니까. 근데 싱글인 분들이 만약에 괜찮은데 라고 하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인지 아닌지보다는 실제로 우리 고객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만추 정말 기대가 되네요.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저는 정말 고생길이 왜 고생길이 훤히 보이시나요? 확률적으로 90% 확률로 실패할 거니까 그 90%와 10%를 네.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20% 30%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100%는 어려울 거거든요. 결국은 여러 번 트라이를 해야 성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하면은 삼진 아웃 배트를 3번 잘못 휘두르면 내려가야 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포기하면 내려오는 거지 배트를 10번이고 100번이고 휘두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타율이 10%면 10번 휘두르면 한 번은 맞지 않겠어요? 성공할 때까지 휘두른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인드도 그렇고 성공할 때까지 휘두를 수 있는 어떤 여건도 만들어야 되니까 작은 실패를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실패에 대한 대가를 작게 만드는 거. 자만추도 잘 안 되면 어차피 성공률 10%밖에 안 되는 거 하나 X표 친 거고 그 다음 10% 도전하고 그 다음 10% 도전하고 사실은 이제 괴로운 과정이긴 하죠. 그걸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은 계속 가는 거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이 그게 아니야. 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싶어 라면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스타트업 10%만 살아남는다고 하니 네네네. 9번은 실패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럼 하세요. 스타트업 드라마도 이제 종영을 했고 저희 리뷰 시리즈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